안녕하세요. 전국의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부산 연세척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이나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저희 병원에 있는 마취과 조윤철 원장님 모시고 실제 우리 환자이시기도 하잖아요. 척추 환자. 그래서 정말 좋은 강의를 들려주셨고 저도 많이 배웠어요. 또 그 영상 조회수가 제법 많이 나와서 저희도 약간 고무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뒷부분 강의를 못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취과 조윤철 원장님을 모시고 한번 추가적인 내용도 듣고 또 실제 환자분이시기도 하시니까 또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실시간 채팅으로 올려주시면 제가 또 질문도 드리고 답변도 듣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연세척병원 비수술센터에서 근무하는 마취통증의학과 조윤철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과거에 알았던 척추질환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여러분께 이제 주사 치료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일단 먼저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질문들이나 이런 것에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이제 제 준비한 자료를 다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남은 내용에 대한 이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남겨주신 질문 중에서 저희가 미처 답변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세 남자 환자, 과거의 저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날 허리 통증으로 쓰러져서 병원 여러 증상이 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척추 주변 근육의 압통점에 대해서 통증 유발점 주사 TPI를 받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TPI 주사는 이게 우리가 흔히 담이 들었다 혹은 근육이 뭉쳤다라고 표현하는 근막 통증 증후군에 대한 치료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 치료는 흔히 뭉쳤다라고 표현하는 타우트 밴드라는 근육의 단단한 띠를 촉지를 해서 저희가 거기에 주사를 주면서 치료를 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이후 저는 통증은 어느 정도 호전이 되었지만 급작스럽게 발생한 통증이라든지 3개월 가량 이제 계속 지속됐던 통증을 보고 이거는 이제 당시 제 통증의 발생이라든지 지속 기간을 봤을 때 디스크성의 통증도 같이 동반이 되지 않았을까 추정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이라면은 이제 경막의 신경 차단 주사를 시행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경막의 신경 차단술이라는 것은 척추 통증 중에서 디스크나 협착이 눌려서 거기에 염증이 발생하고 부어 있는 것을 가라앉히는 치료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척추 경막의 신경 차단 주사는 위치에 따라서 뒷공간에 있는 척추뼈 사이로 들어가는 추근간 경막의 주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꼬리뼈 주사라고 얘기하는 미추 경막의 주사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측면에 각 신경이 나오는 공간을 향해서 이제 옆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후측면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신경이 나오는 길에 약물을 주입하는 경추강공 경막의 주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7년이 지난 35살이 되었을 때 저는 다시 허리 통증으로 또다시 들어 누웠다고 말씀드린 줄 알겠습니다. 이때는 척추뼈 주변으로 약간 척추뼈 중심에서 약간 벗어난 부분에 압통이 있었고 아침에 더 많이 불편했다가 활동을 하면서 좀 좋아지는 그런 뻣뻣한 느낌이라든지 혹은 앉아있거나 서있을 때는 증상이 없으나 일어나는 자세에서 굉장한 허리 통증을 느끼는 것 그런 자세들에 의해서 제가 후관절 주사를 맞게 되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후관절 주사는 우리 척추뼈에서 우리의 하중을 담당하고 있는 디스크와 디스크 사이가 한 70% 담당을 하고 있으면 여기 있는 이 뒤에 있는 이 관절이 한 30% 정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후관절 쪽에 이제 염증이 생기는 그런 것을 후관절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관절에 직접 주사하는 후관절 주사를 한다든지 혹은 그 신경을 담당하는 내측 분지의 신경에 주사를 놔서 이제 치료를 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아주 간략하게 정리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잘 이해가 안 되신다든지 놓치신 부분이 있으신 분은 지난 7월 31일 날 비욘디 영상을 한 번 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난번에 그 1시간 동안 열심히 우리가 이야기도 나누고 많은 것들을 이제 좀 정보를 드렸는데, 그럼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은, 제가 이전에 비욘디 강의할 때 척추치료 단계적 있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네. 뭐 보존치료, 주사치료, 비수술, 시술, 뭐 내시경 기기 있는데, 그럼 이 주사치료 그 카테고리 안에서도 원장님 같은 경우는 TPI를 먼저 맞으셨고, 그 이후에도 증상이 좀 남아서 그 경막외곽 신경주사를 맞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사치료도 약간 단계적으로 하는 게 맞는 건가요, 그러면? 아, 주사 치료는 제가 그때 이제 사실 제가 그때 그 TPI 주사를 받고 경막의 신경 주사를 그 당시에는 맞지 못했던 그쵸, 이유는 네. 사실은 그 당시에 제 주변에 있었던 선생님들이나 뭐 저도 막 의대를 졸업했던 당시였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조금 더 인식이 부족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지금 같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가 추정되는 위치에 질환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금 더 진단을 해서 주사를 놓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아,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상태라면은 똑같은 증상으로 겪는다면, 네. 그런 환자가 왔다면 TPI 주사는 좀 건너뛰고 바로 경막외곽 스테로이드 주사를 하는 게 더 맞는 건가요, 그러면? 일단은 TPI 주사를 저는 경막의 신경 차단을 할 거고요. 네네. 그리고 나서 추후에 만져지는 이제 그런 압통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네네네. 거기에 대해서도 동시에 치료를 동시에. 한다든지 혹은 아. 이제 다음 그 경과를 지켜보고 다시 네. 또 치료를 추가적으로 시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척추 수술을 주로 하는 척추 신경외과 이제 전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그 TPI 주사는 사실 신경에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또 뼈에다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근육에다가 주사를 하는 거니까 네. 사실 환자가 처음 병원 와서 외래 진료를 볼 때 엑스레이를 먼저 찍거든요. 네. MRI까지 안 찍잖아요. 네. 그래서 엑스레이만 찍고 나서 엑스레이 상에서 큰 이상이 없어 보이고, 뭐 환자의 그 증상을 제가 들어보니까 뭐 디스크 터진 건 아닌 것 같다. 이러면은 저는 먼저 TPI 주사를 먼저 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MRI가 필요 없어도. 네. 근데 이제 TPI 주사를 먼저 해서 증상이 한 70% 좋아졌는데 한 30%가 남았다, 환자가 다음에 왔을 때. 그러면은 그때는 한번 이 남아있는 통증을 조금 더 우리가 확실하게 치료하기 위해서는 MRI 같은 정밀 검사를 제가 권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MRI 찍었더니만 거기에서 디스크의 병변이 있거나 뭐 신경이 좀 눌리는 소견이 있으면 그때 이제 경막외곽 주사를 하면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약간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저도 해요. 그 부분에 네.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네. 공감을 하고요. 제가 방금 경막의 신경 주사를 먼저 고려를 해봐야겠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네. 저는 일단 신경 증상이라든지 제가 남아 있었던 그런 증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저희가 객관적으로 봐도 이거는 디스크성 통증이 있을 것 같다라고 추정되는 디스크성, 그런 네. 치료가 그런 증상이 있었을 때는 네. 이제 우선적으로 이것들을 고려해봐야 된다는 거지만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네. 것처럼 이거는 아직까지 거기에는 조금 의심하기에는 확실치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 확실히 보이는 경우에는 저도 TPI를 먼저 시행을 하고 네. 그리고 추후 경과를 보면서 그렇죠. 검사를 하고 시행하는 네.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하여튼 생각합니다. 환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의사 입장에서도 그렇고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사는 TPI가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크게 부작용이나 합병증 적고 신경주사보다는. 네. 신경주사는 이제 만에 하나 합병증이 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있잖아요, 원장님. 그렇죠. 네. 그렇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질문이 하나 좀 올라온 게 있는데 네. 저도 좀 이게 궁금해서 존 페트루치니님께서 17년 전에 허리 디스크로 고생했는데 그 당시 몇몇 병원에서 오존 주사라고 터진 디스크에 오존을 넣어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치료를 하는 곳들이 있었대요. 요즘도 그런 치료를 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오존 주사?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 오존 주사는 모르겠습니다. 뭐 저도 그 의학을 지금 한지 뭐 20년이 넘었지만 오존 주사는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넘어가시죠. 자, 그럼 계속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저는 그 이후에 후관절 주사를 맞고 통증이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앉았다 일어서는 자세도 가능하고 했지만 여전히 그 통증이 남아서 호전과 악화를 수년 동안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절박한 마음으로 필라테스를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자세 교정이랑 운동 치료를 같이 이제 교정하게 된 거죠. 제가 이거를 하면서 조금 놀랐던 점은 평소 때 앉았다가 일어서는 자세에서 저는 바로 일어서지 못하고 책상을 딱 짚고 네. 천천히 일어서는 네. 그런 자세를 취하면서 일어서는 자세를 했었는데 오히려 운동을 하는 중에는 이런 바른 자세로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런 비슷한 자세를 하면서도 통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좀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예전에 그 박정근 원장님께서 저희 병원 지난 영상에서인가 그때 박정근 원장님께서 운동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실 때 운동을 하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네. 골질을 개선시키고 그렇죠. 인대와 근육을 강화시켜서 우리 허리 척추를 보조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저는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이제 약해진 인대를 강화를 시켜가지고 이제 거기에 강화를 시켜서 허리를 좀 불안정성을 잡아줄 수 있는 뭐 프롤로 치료, 이제 인대 강화 치료도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인대 증식 치료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만성적으로 우리가 통증이 있는 부위에 있는 인대라든지 건이 이제 사실 뼈에 딱 붙어 있는데 이 부분에다가 증식 물질을 주사를 해가지고 그 인대를 강화시켜서 그 주변에 통증을 줄인다거나 뭐 완화시키는 그런 치료를 유도하는 치료인데요. 자, 이제 지금 제가 계속 지난 시간에 설명드리고 있는 척추, 요추 부분만 놓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 척추도 마찬가지로 하나하나의 뼈가 연결되어 있는 관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앞에는 이제 디스크가 존재하고 있는 이제 관절이 있는 거고요. 뒤에는 제가 아까 통증을 겪고 있다는 후관절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어떤 반복적인 자극이라든지 충격에 의해서 이 인대가 손상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근데 우리가 상처가 회복이 되려면은 거기에 회복에 관련된 영양분이 공급이 돼야 되거든요. 그거 역할을 하는 게 우리가 피가 됩니다. 혈액이 되는데 우리 인대라는 부분은 다른 부분에 비해서는 혈액이 공급이 조금 부족한 부분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회복이 조금 반복되는 자극이 있다든지 혹은 뭐 거기 지속적으로 노출이 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회복이 되지 않는다거나 혹은 불안전한 상태로 회복이 돼서 거기에 불안정성이 증식이 되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후관절이라는 게 사실 잘 때도 우리가 몸을 뒤칠 때도 움직이고 네. 낮에는 계속 이게 운동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 인대라는 곳에는 혈관이 다른 조직에 비해서 적다 보니까 이 염증을 씻어주고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혈액이 공급이 좀 적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회복하는 게 양이 적고 손상량이 크니까 자꾸만 이게 염증이 생겨서 후관절 쪽에 통증이 온다 이런 말씀이신 네, 거네요. 그런 거죠. 네.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 프롤로 치료라는 거는 척추 관절뿐만 아니라 우리 사지 관절에도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모든 관절엔 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요즘 정형외과 같은 데서는 발목을 자주 삐시는 분들 같은 네네. 경우에도 그 인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네. 프롤 치료를 적용한다든지 네. 이렇게 시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기 네.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그 같습니다. 정형외과에서 뭐 프로로 주사 많이 하는데 원장님 그 또 제가 들은 얘기 중에 하나는 줄기세포 주사 치료 그런 것들도 뭐 인대에다 하기도 하나요? 그게 이제 저희가 여기에다가 인대 증식 물질을 줘가지고 네. 다시 염증을 유도시키고 근데 거기에 그러니까 바늘로 이제 약해진 인대 부분에다가 다시 상처를 내고요. 그렇죠. 상처를 내죠. 일단. 그리고 염증 반응을 유도시키고 거기 인대 증식 물질을 줘가지고 회복시키는 네. 과정 이게 이제 프롤로 주사인데 그렇죠. 여기에 가장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물질이 이제 고농도 포도당, 그렇죠. 이제 영양분을 주는 네네네. 거고요. 뭐 그거 외에 예전 같으면은 PRP 하는 PRP. 그런 치료라든지 네. 혹은 뭐 요즘 DNA 주사하는 네. 이런 것들도 사실 이 영역에는 해당이 된다고 보실 수는 있습니다. 큰 네. 범위에서 놓고 보면은 네. 해당이 된다 비슷한 개념이라 보시면 되고요. 아. 좁은 범위로 놓게 보면은 아직까지는 고농도 포도당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인대 증식 치료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주사 이름은 여러 가지지만 개념은 똑같은 거네요. 네네, 예, 그렇다고 염증을 줘서 회복을 유도하는 네. 그런 개념은 똑같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예전에 보면은 이제 이런 그 인대 증식 치료에 대해서 좀 많이 회의적인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특히 좀 수술하시는 선생님들이 그런 경향이 좀 많으셨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저희가 다른 과 학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참관할 기회가 많아서 보면은 이제 그런 분들도 이제 조금 전향적으로 수술을 하기 전에 네네. 이제 이런 치료를 먼저 받으면서 회복에 대해서 경과를 좀 지켜보고 하는 그런 분들도 많아지셨고요. 뭐 네네. 실제로도 논문이 이제 이런 것들이 쌓여간 게 뭐 좀 꽤 오래됐기 때문에 네. 이제 성과에 관련된 논문들도 조금 많이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사실 한 13, 14년 전에 이제 허리 아팠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통증이 조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도 저는 네. 그때 이제 그 프롤로를 처음 접하게 되었거든요. 네네. 저도 뭐 워크숍 같은 데서 이제
거기 설명해 주시는 강사 선생님께서 앞에서 시범 보여줄 때 네. 제가 손 들고 나가서 제가 주사를 맞고 그랬었거든요. 열정적이셨네요. 그러다 한자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원래 한자였기 때문에 네. 일단 맞고 봅니다. 네. 그래서 주사 맞고 어느 순간 보면은 저도 한 그 이후에 좀 제가 후관절 증후군 생기기 전까지 한 7년 동안은 뭐 거의 통증에서 해방돼서 아예 통증이란 걸 저도 잊고 살았거든요. 네, 그 정도로 좋았는데, 네. 어느 순간 생각해 보면은 이것도 나름 이제 제가 프롤로 치료에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하는 네, 생각이 좀 들게 되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허리에 통증이 발생했던 게 이제 한 3년 전이었습니다. 이때는 제가 체중도 많이 증가했었고 이제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우리 사실 체중 증가는 무릎에 주는 부하뿐만 아니라 허리에도 많은 부하를 주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허리 질환은 사실 제가 한번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평생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는 저도 체중이 많이 증가했었고 뭐 게임한다고 조금 안 좋은 자세로 많이 그렇죠. 오래 앉아 있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침에 일어났더니 갑자기 허리에 통증이 있고 걸을 때마다 저려가지고 다리가 네. 쩔뚝쩔뚝 절면서 그런 증상이 생기더라고요. 네. 뭐 일단 절면서 절더라도 걸을 수는 있으니까 병원에 출근을 했죠. 근데 앉아서 일을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너무 진통제를 맞고 했는데 네. 이제 어느 순간 이건 아니다. 이래서 이제 MRI를 찍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자 이제 디스크 여기 빨간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에 이제 튀어나와 있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원장님 사진인가요? 예, 이거 제 겁니다. 아우 저 같으면 내시경 수술 해드리고 싶은데요. 아, 네. 많이 좀 심한데요? 예, 생각보다. 그렇죠. 아이고 디스크가. 근데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저는 다시 경막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경추관공 이제 경막의 치료 주사를 맞아가지고 네. 어느 정도 통증이 가라앉은 상태로 다시 이제 경과를 보고 네. 한 달, 2달 정도 지난 한 달 정도 지난 시간부터 다시 운동을 하면서 이제 다시 원래대로 회복이 된 네. 상태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렇게 하고 나면서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돌아오고 시간이 결국에는 또 지나면서 돌아오긴 했는데요. 네네. 사실 그때 또 마찬가지로 같이 했던 게 사실 체중 감량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몸이 확실히 가벼워지면서 이제 네. 통증도 많이 줄어들게 네.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카메라에서 저를 보고 계신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살 뺐다는 게 저 정도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저 지금 많이 구독해진 거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이제 다시 조금 회식이 잦아지면서 네, 이제 맞습니다. 조금 그렇게 된 좀 부분이고 그럴 수 있죠. 다시 좀 관리를 하도록 해야 되는 네. 상태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이제 제가 제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주사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제 뭐 주사 치료가 좋습니다. 뭐 주사 치료로 해결됩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일단 허리 통증이 좋아지려면은 바른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네. 이제 거기에 근데 치료는 이거 하나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허리가 그렇죠. 아픈데 뭐 숙이지 말라는 자세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네. 근데 제가 업무를 하면서 숙여야 되고 집에 일하려다 보면 숙여야 되는데 안 할 수는 없거든요. 할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자세를 조금 더 유지를 할 수 있고 우리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물리 치료라든지 주사 치료를 좀 적극적으로 하면서 내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치료를 같이 좀 병행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네. 한편으로는 저는 또 아픈 것 뭐 끝까지 주사 치료 받아도 효과도 없는데 끝까지 참는 것도 사실 저는 좀 잘못됐다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안 되는 경우에는 정밀 검사해가지고 MRI 찍어보고 문제가 있으면 수술이나 시술까지 저는 고려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그렇죠. 생각을 하는 네. 편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한 가지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복합적이고 뭐 단계적으로 이렇게 네. 조금 접근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네. 프롤로 치료에서 증식 물질을 준다는 건 이해하겠는데 주사 바늘로 상처를 낸다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설명을 좀 부탁드린다고 이런 질문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프롤로 주사라는 게 예. 치료하려고 병원 갔는데 주사를 해서 상처를 낸다 하면 사실 환자 입장에서도 이게 주사가 맞는 건지 이 개념적으로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상처를 낸다고 말씀드렸던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대는 다른 부위에 비해서 혈액 공급이 부족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바늘로 이제 일부분에 자극을 주면서 상처를 내면은 그 부분에 다시 피가 나면서 네. 안에서 피가 혈액 공급이 풍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서 거기 증식 물질을 주고 네. 하면은 다시 재생 과정을 거쳐가지고 단단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제가 설명을
자극 바늘로 이제 상처를 낸다 이렇게 네.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 외상을 입었을 때 뭐 발목 염자나 어디 부딪혀가지고 관절이 이제 퉁퉁 붓잖아요. 빨갛게 네. 아주 볼록하게. 그거 부은 거는 이제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 있지만 그 안에 이제 피가 또 고여서 볼록해진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의외로 역설적인 게 이렇게 상처가 나면은 염증이 이제 생겨서 네. 그 염증으로 인해서 혈액도 공급이 많이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원래 혈관이 좀 부족한 그런 인대 주변에 발생하게 되면 그 혈액이 공급된 덕분에 영양분이 오히려 더 들어가고 그렇죠. 해서 최종적으로는 이 인대가 더 튼튼해진다. 네. 이 개념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 기간은 그럼 그 기간과 횟수에 같은 거는 어떻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이 기간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프롤로 주사를 막 아마 그런 질문도 올라올 법하기는 한데 네. 보통 프롤로 주사를 맞고 효과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아, 네. 네. 그럴 수 있죠. 왜냐면은 이제 이거는 보통 우리가 프롤로 강의라든지 이런 걸 할 때 항상 보여주시는 표가 있어요. 네. 처음에 염증 반응, 우리가 염증 반응 유도를 하고 나면은 제일 처음에는 그 염증 반응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은 이제 증식 작용, 네. 이제 거기 상처를 받았던 세포들이 다시 증식을 하면서 이제 네. 거기 회복시키는 과정 준비 단계를 거치고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리모델링, 재형성 과정을 네. 거쳐서 단단해지기 시작하거든요. 음. 사실 우리가 효과를 기대하는 거는 이 재형성 과정, 리모델링 그렇죠. 과정에서 네. 이 효과를 기대하게 되는데 이게 30일 정도, 한 달. 4주 정도 예, 이렇게 4주. 소요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주사를 맞게 되면은 그 이후에 좋아질 때까지는 최소 효과가 나타나는 게 한 달인 거예요. 한 달 정도는.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주사를 한 번 맞는다고 해서 그 주변에 있는 게 다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경과는 네. 그거보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한 2달 정도, 2-3달 정도 경과를 지켜보면서 내가 회복되는 과정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차이가 그래서 외래에서 우리가 프롤로 주사, 인대 증식 치료를 시작을 하면은 보통 2주 간격으로 네네. 주사 처방을 좀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1차 주사를 맞으면은 2차 주사가 이제 2주 뒤에 맞을 건데 그 사이는 좀 아플 수 있잖아요. 그죠? 네네. 이럴 때는 그래서 좀 약을 좀 쓴다든가. 네. 근데 또 이런 질문도 해요. 그 염증을 일으키는 게 이 주사의 목적인데 네. 그럼 그 아플 때 뭐 진통소염제 먹어도 되나요? 이렇게 여쭤보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이게 제가 처음 이제 프롤로를 접할 때는 네. 이제 그 소염제를 쓰면은 오히려 진통제는 뭐 당연히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죠. 진통제는 상관이 없죠. 소염제를 쓰면은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 염증을 가라앉혀 버리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쓰지 말라 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네. 실제로 저도 처음 배울 때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네. 근데 최근 경향을 보면은 이 소염제가 실제 이 재형성 과정에는 크게 미치지 않는다라는 이제 보고들이 많이 그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실제 이제 선생님들 중에서도 뭐 크게 상관없이 쓰시는 분들도 사실 많이 계시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전에 엄격한 것보다는 조금 더 브로드하게 네. 이제 보고 이렇게 치료를 이제 하고 과거보다는 여러 가지 그런 논문 발표 자료들이 나오다 보는 거 네. 보면은 그 프롤로 주사 할 때 꼭 이제 금기 처음에 저도 금기를 해야 된다고 들었었어요. 네네. 소염제를 쓰면 안 된다. 근데 네. 최근에 저도 이게 여러 가지 논문 이런 걸 보면은 어느 정도 써도 크게 지장은 없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또 실제 환자분이 인대 증식 주사를 시작을 했는데 아픈데 그걸 참으라고 하는 것도 좀 죄송스럽잖아요. 네, 의사 그렇죠. 입장에서 네. 환자분 이 주사는 아픕니다. 아프지만 한 달 동안 참으셔야지 인대가 튼튼해지니까 한 달 뒤에는 좋아지실 거예요 라고 말씀은 드릴 수 있지만 그 한 달 동안 환자가 계속 아픔을 느끼는 건 사실 되게 좀 곤욕스럽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더라도 적절한 정도의 진통 소염제는 좀 처방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른 것들은 뭐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요. 그래요? 제가 좀 보고 좀 선별해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수술 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사실 저는 제가 마취통증학과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하는 과는 아니거든요. 네. 대신에 저희는 이제 수술방에서 수술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많이 보시죠. 근데 저도 제가 이거를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사실 수술하는 이남 원장님처럼 이제 수술하시는 과 분야에 있어서는 수술을 굉장히 오랜 수십 년 동안 이제 수술을 해오면서 쌓인 내셔널레가 충분히 있을 네.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성과도 충분히 네. 나왔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사실 저는 주사 치료만으로 다 해결된다는 거는 사실 그런 성과를 조금 무시하는 그런 네, 일이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네. 실제 그렇죠. 제가 봐도 뭐 이거 수술로 되겠냐? 약간 이거 주사 주사로 치료 되겠냐? 과연 될까 이런 네.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뭐 그렇죠. 실제로 저도 그런 부분을 치료를 했을 때 네. 성과가 나시는 분들에 대한 저도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지만 네.
사실 이거는 수술 아니면 답이 없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도 네. 있거든요. 그런 그렇죠. 경우엔 그래서 저는 주사 치료라든지 이제 이남 원장님이 하시는 이제 그 내시경 수술 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존의 고직적인 수술을 대체해 나가는 그렇죠. 새로운 방법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라든지 뭐 방송에서 비수술만으로 다 된다 이렇게 하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맞습니다. 부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매체가 많다 보니까 뭐 허리는 절대 칼대지 말라, 네. 허리 절대 수술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문구나 그런 영상도 제가 좀 저도 봐요. 저도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보는데 그 지금 해주신 말씀처럼 이 병변이 있을 때 이 다 수술하는 건 아니죠. 그렇다고 주사 치료가 또 다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비가 있거나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먹먹해지거나 이런 좀 위급한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주사 치료로 시간을 끄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신경을 누르고 있는 병변을 빨리 제거해 주는 것만이 유일한 치료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법.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한해서 이제 저도 내시경 척추 수술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마 원장님은 뭐 주사도 많이 하시고 제가 수술한 것도 많이 보시니까 그런 장단점을 잘 알고 계셔서 드리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저도 다른 그 마지막으로 이걸 제가 지난번 준비했던 자료를 이제 마무리할 때 꼭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저는 주사 치료를 설명드리기 때문에 분명 주사 치료가 좋다는 얘기를 분명히 네. 드리고 싶었지만 운동 치료도 그만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운동 치료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사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를 해줘야 되지만 네. 그것도 아닐 때는 다른 치료에 대해서도 네. 반드시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네. 거.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카테고리 안에서 보면은 이 척추 질환, 뭐 경추건, 흉추건, 요추건, 협착증이건 디스컨이건 간에 우리가 아파서 증상이 발생해서 병원에 내원하셨을 때 엑스레이나 MRI 또 찍을 수가 있는데요. 병변이 발견됐다고 해서 바로 우리가 이제 그 뒤에 있는 내시경이나 시술로 바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가 1차 치료잖아요, 사실은. 예, 운동 치료도 포함이 되고요. 이런 것들을 먼저 확실하게 해서 증상이 개선이 되고 환자가 좋아지고 일상생활에 난 지장이 없다 그러면 당연히 주사 치료로 안 넘어가도 돼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걸 했는데도 통증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이제 주사 치료를 우리가 고려해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마취과라든지 이런 신경외과에서 주사 치료를 해서 또 좋아지면 또 이제 그 정도에서 치료를 유지하다가 종결시키면 되시는 거고. 근데 주사 치료까지 했는데도 좋아지다가 다시 아프거나 또 통증이 심해지거나 하면은 이제 또 그 다음 단계인 뭐 비수술 치료나 이런 걸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계적으로 우리가 치료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개념을 이해하고 계시면 저희가 오늘 드리는 말씀을 아마 잘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지난 시간에 올라왔던 이제 질문들을 한번 더 좀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진별성님, 뒷머리가 너무 아파서 TPI를 맞고 괜찮아졌는데 이게 스트레스성인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TPI를 받으셨다는 걸로 추정해 보면은 이제 경추성 그 주사를 주신 선생님께서 네. 경추성 두통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시고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치료를 하셨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네. 이 그 근막 통증 증후군은 이제 발생하는 위치를 개략적으로 왼쪽에 있는 그림 보시면은 목 뒤, 후두부, 뒤통수까지 이어지는 각 근육에도 다 이상이 생길 수 있는 이런 한다는 걸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각 근육에 문제가 있었을 때 발생할 주로 빨간색 점으로 표시된 데가 주로 우리가 환자분들이 호소하는 통증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선생님께서는 거기 이제 치료를 해주셨던 선생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치료를 하셨고 네. 좋아지셨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스트레스성이라기보다는 물론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너무 긴장 상태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네. 유지가 돼가지고 발생을 했을 수 있겠지만 네.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근막 통증 증후군이 있었기 음.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막 통증 증후군이 이어서 통증이 있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TPI라는 네. 그 주사를 통해서 통증을 해결하는 그런 경우라고 네, 그렇게 볼 수 보시면 있죠. 되겠네요. 네. 네, 뭐 마찬가지로 또 경추성 두통이라는 것도 뭐 오른쪽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 뭐 신경에서 2번에서 4번 정도까지 뭐 이 정도 경추 신경에서는 우리 두통에 대한 유발이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뭐 원장님도 잘 알고 네.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또 경막에 주사를 놔 본다든지, 혹은 머리 쪽으로 담당하는 이제 그 대후두 신경이라든지 네. 이런 쪽으로 주사를 놓으면서 같이 치료를 하고 있는 이 대우두 경우가 있습니다. 신경 이런 곳에 주사를 할 때는 뭐 네. 초음파로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일단은
특별히 여기는 머리 안쪽에 있기 때문에 뭐 네. 과거 같은 경우에는 보지 않고 그대로 네. 바늘로 그냥 촉지만 해가 네, 위치를 막 촉지만 해서 네. 주사를 놓기도 했는데 뭐 요즘에는 초음파를 보면서 이제 그 신경이 나오는 입구에다가 네. 이제 보면서 신경을 확인하고 주사를 네. 놓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두 개를 다 시행을 하고 있는 편이긴 네. 합니다. 그래서 경추성 두통은 사실 이 시청자분들도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경추성 두통, 두통인데 그 두통의 원인이 뇌나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경추뼈에서 원인이 돼서 두통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원인이 이제 목에서 경추 부위 상부 경추에서 신경이 눌리거나 염증이 있어서 뒤통수, 뒷골이 아프다, 뭐 여기까지 아프다 할 때는 이제 머리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이 경추성 이 신경 거기를 이제 주사를 해서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경우죠. 네, 네. 그렇죠. 자,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주사 치료 수면 마취로도 가능한가요? 이거는 사오 정발 산기슥 곰발 냄새님. 네, 아이디가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수면 마취로도 가능한가요? 이거는 제 의견으로는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은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주사 치료를 할 때는 환자분과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저희가 교과서적으로도 바늘로 이제 주사 치료를 놓을 때는 바늘이 접근을 해서 환자분 신경 근처에 닿아서 환자분이 자극을 느끼면은 바늘을 약간 물린 뒤로 뺀 상태에서 약을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잠이 든 상태에서는 그걸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이론상으로는 이 정도 위치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이 있기는 하지만 그거를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안전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환자분과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못하고요. 또 한 가지는 마취과적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수면을 한다는 거, 잠을 재운다는 거는 사실 누워 있는 상태라든지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는 저희 호흡 근육, 호흡이 잘 유지가 되고 있지만 엎드린 상태에서는 우리가 특히 고개를 숙이게 되는 상태에서는 기도 부분이 굉장히 좁아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는 호흡이 이분이 숨을 쉬고 있는지 없는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사실 저희 같은 마취과 의사가 그 마취에 대한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이유도 이런 안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주사 치료를 수면 마취를 해가지고 엎드린 상태에서 진행을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저 동의합니다. 네. 자, 다음. 4, 5번 디스크 문제가 있는데 가끔씩 삐끗하면 꼭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사를 맞아도 될까요? 로즈 유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거는 저희가 정확한 영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은 드릴 수는 없겠지만 가끔씩 삐끗해서 주사를 맞는 정도라면은 가끔씩 그런 치료만 받으면서 관리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잘 관리만 잘하면은 수십 년도 문제 없이 쓸 수 있으신 거고, 뭐 그게 충분히 관리가 되지 못한다면은 언젠가는 수술을 해야 될 수 있겠다. 이 정도. 이 언젠가는이라는 말이 굉장히 모호하죠. 네. 언젠가는이 뭐 일주일 뒤가 될 수도 있고, 네. 갑자기 나빠지면 뭐 1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4, 5번 디스크가 아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은 약간 뭐 탈출이 있다는 뜻인 것 같고요. 허리를 뜨끔하면 이제 무리가 가면 이제 통증이 이제 올라오니까 치료를 받으시는 것 같은데, 통증이 있을 때는 이전에 효과를 보았던 치료를 다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효과가 있던 치료를 해서 또 통증이 좋아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잘 지내신다면 당연히 수술할 필요 없습니다.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 모든 치료를 했는데도 진통이 안 돼서 너무 불편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클 때, 그리고 뭐 발목이랑 발가락 마비가 생기거나 감각이 무덤덤할 때, 이제 이럴 때만 하는 것이지 꼭 언젠가는 이 날짜를 정해놓고 수술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장님.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저 같은 경우도 허리 아픈 환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예전에 제가 지하철에서 비 오는 날 뛰어가다가 미끄러져서 한번 넘어졌거든요. 일어나는 순간 또 4번, 5번이구나. 그쵸, 제가 네. 느낌이 와요. 근데 뭐 이게 놔뒀다가는 조금 걱정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저도 그때는 경막에 신경 차단 주사를 맞고 회복이 되는 거 봤을 때는 나 또 디스크에 충격이 갔구나 하고 한 달 정도 조심하면은 또 회복이 되거든요. 그냥 그 상태로 잘 유지하고 운동하고 나쁜 자세 안 하고 이렇게 하면은 뭐 또 잘 지낼 수 있을 거라 기대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언젠가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은 저는 아직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자,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체외 충격파와 인대 강화 주사 함께 맞는 건 어떤가요? 효과가 더 좋은 건지요?
세라케이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마 두 개를 다 맞아보셨을 것 같은 네. 분이실 것 같아요. 근데 맞아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체해 충격파가 굉장히 아픕니다. 맞고 나면은 보통 한 2, 3일 정도는 조금 더 통증을 많이 호소하시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대 강화 주사도 주사를 맞고 나면은 사실 통증이 염증 반응 때문에 뭐 당일날 붓고 뭐 열감이 생긴다든지 네. 이런 것들 많이 호소하시고 이런 증상들이 한 2, 3일 정도 지속이 되거든요. 네. 저도 이거를 두 개를 동시에 시행해 본 적은 없지만 네. 근데 이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만 조합을 해보면은 사실 저는 굳이 이렇게 더 아픈 방법을 써야 되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오히려 네. 하자면은 일주일은 체해 충격파를 하고 그 다음 일주일은 인대 강화 주사를 하고 네. 뭐 이런 식으로 번갈아서 하는 게 환자분이 실제 이제 주사 치료를 받고 나서 회복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런 그렇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인대 강화 주사가 보통 2주 간격으로 맞다 보니까 그 2주 기간 동안 기다리는 동안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또 열심히 치료받으시는 분들은 충격파를 또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도움 될 수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시면 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기본적인 물리 치료나 그다음에 걷는 운동 이런 것들도 꾸준히 하시면 더 빠른 증상 회복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또 그 염증에 관해서 질문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태영님께서 프롤로 치료를 받았는데 주사 맞은 곳이 붓고 통증이 며칠 계속 있어서 그런 게 정상이냐고 이렇게 계속 물어보시거든요. 이게 참 많이 붓고 허리나 이런 데 맞으면 이게 붓고 아프신 것 같아요. 압통이 생기고. 이게 사실 이제 병원에서 프롤로 치료를 할 때 가장 망설이게 되는 부분 중에 사실 하나가 이제 주사를 맞고 나서 오히려 아프고 이런 증상들 때문에 네. 이제 환자분들이 너무 힘드니까 네. 계속 지속적으로 치료를 계속 받아야 받아야 효과가 되는데 있음에도 이게 불구하고 끊기니까. 끊겨버려서 네. 저희 이제 곤란을 겪게 되고 그렇죠. 이제 환자분들도 이제 충분히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고민되는 부분인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맞고 붓는 거는 사실 정상적인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진통제 아까 말씀드린서 같이 드린 것처럼 이제 진통제도 같이 쓰게 되고 필요하면은 얼음 찜질이라든지 이렇게 그렇죠. 같이 해서 좋네요. 붓기를 가라앉히고 네. 통증을 조금 가라앉히는 네. 방법을 좀 유지하시는 게 치료의 지속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염증이 생기다 보니까 맞은 부위에 발적과 열감, 뜨끈뜨끈한 느낌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냉찜질을 좀 해주면 네. 부종도 감소하고 통증도 떨어지고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 최자님께서 프롤로 주사 치료를 2번 받았는데 효과가 없어요. 계속 해야 될까요? 이런 분이 있으신 거죠. 2번 맞았는데 이제 좋아져야 되는데 2번이나 맞았는데 계속 아프다. 내 이 병원 계속 다녀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에 관련된 그 부분인데 우리가 처음에 프롤로 치료를 할 때 염증 반응이 처음에 발생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증식 과정이 있고 마지막에 재형성 과정이 생기는데 네. 이 재형성 과정까지가 한 달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2번을 맞으셨다면은 아마 제 생각으로는 보통 2주 정도 간격으로 선생님들이 많이 하시기 때문에 한 달 정도 경과가 됐었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 인대 회복되는 과정에 있어서 경과는 2-3달 정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 효과가 있는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프롤로 치료의 효과는 보통은 한 70에서 80% 정도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하니까 그거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 상태일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 더 경과를 더 지켜보고 치료를 꾸준히 받으시면서 마지막에 2-3달 뒤에 한 번 더 경과를 보면서 치료를 종료를 하시는 네.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엔젤님께서는 원장님 제가 15년 전쯤에 외상성 디스크가 있어서 2달 정도 걷지도 못할 정도였는데 척추병원에서 주사 맞고 이후 서서히 좋아졌는데요. 튀어나온 디스크를 주사로 제거가 되나요? 지금은 안 아프거든요. 이렇게 질문이 왔네요. 튀어나온 디스크가 들어가냐 이런 걸 이제 튀어나온 디스크가 들어가냐 그런 주사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사를 맞고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네, 그거는 정확한 얘기고요. 네. 대신 시간이 지나면은 회복되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처음에 아까 제가 주사 치료에 대해서 처음 설명드렸을 때 척추 통증은 물리적 통증과 염증 반응성 네. 통증이 있다고 말씀을 그렇죠. 드렸습니다. 네. 충격을 받아서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다는 것은 물리적 통증에 해당이 되는 걸 거고요. 거기에 자극을 받아서 부어 있고
그 붓기 때문에 다시 더 신경이 눌리고 염증 물질 때문에 그 신경이 눌려지는 것, 이걸 염증 반응 통증이라고 하는데 주사 치료는 그것을 가라앉히는 통증입니다. 그것만 가라앉혀도 자극이 줄어들고 민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 통증이 많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 나머지 경과는 이제 자연 경과, 자연 치유가 되는 경과를 노리게 되는 거죠. 네. 이제 원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은 네네. 시간이 지나면은 디스크는 이제 흡수가 되면서 그렇죠. 다시 안으로 네. 들어가지는 그런 경과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되게 한 1년 6개월 네네. 정도 1년 정도 뭐. 그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때 염증 물질 제거하면서 음. 충분히 공간이 있으셔서 통증이 많이 감소를 하셨을 거고요. 뭐 그 이후에 MRI를 뭐 찍으셔서 들어갔다거나 뭐 그런 그 결과가 나오셨다면은 아마 자연 경과를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흡수가 됐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하신 말씀 중에 그 디스크 탈출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그 디스크 탈출도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조금 튀어나온 정도, 많이 튀어나온 정도, 완전히 터져서 흘러나온 정도. 근데 역설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추적 관찰을 해보면 많이 터진 경우, 진짜 완전히 바깥으로 빠져나온 경우가 흡수가 더 잘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애매하게 튀어나왔을 때 그게 이제 그 자리에서 딱 붙어 있어가지고 신경을 계속 누르니까 너무너무 아파서 이제 내시경이나 이런 수술이나 비수술로 이제 가는 분들이 있는데, 터진 디스크, 도출된 디스크가 다 흡수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비율은 굉장히 적어요. 하지만 우리가 1년 정도 후에 MRI를 촬영하고 환자가 안 아플 때 한번 봤을 때 그 큰 터져있던 덩어리가 자연적으로 녹아서 없어지는 거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많지는 않은 경우라서 이 환자분들이 그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네, 자주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예전에 그때 박정은 의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결국에는 그 자극이 이제 우리 몸이 적응이 돼가지고 그렇죠. 네. 적응이 돼서 이제 통증을 못 느끼는 그런 네. 상태가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통증이 없으면 하여튼 뭐 전혀 치료가 필요 없습니다. 이게 MRI나 사진상에서 신경이 아무리 많이 눌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고 전혀 통증이 없다 그러면 약물 치료도 필요 없고요. 주사 치료 당연히 필요 없고 그냥 일상생활 하시면서 운동만 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증상이 중요한 거지 사진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여러 가지 질문이 왔는데요. 진우님께서 대후두 신경에 이 주사 치료하다가 잘못 놓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되게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머리 쪽이라. 대후두 신경에 이제 가는 신경은 정확하게는 저희가 이제 머리에 직접 주사를 놓게 되는 부분은 신경을 정확하게 놓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실 그 신경은 굉장히 가늘기 때문에 만져서 촉지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면은 이제 머리 옆에 같이 주행을 하고 있는 동맥 같은 경우가 혈관이죠. 있는데 혈관. 혈관인데 저희가 실제로 주사를 놓게 될 때는 그 동맥을 촉지를 해서 음. 그 바깥쪽으로 주사를 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실제로 그쪽으로 뭐 가는 강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실제적으로 약을 그 신경에 정확하게 놓는다기보다는 약을 주사를 함으로써 그쪽으로 약물이 퍼지는 거죠. 이 네. 효과를 노리면서 주사를 그렇죠. 놓기 때문에 맞습니다. 뭐 실제 그럴 걱정까지는 안 하셔도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머리에 주사를 놓는다니까 이제 좀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 이 두개골이 워낙에 크고 두껍고 딱딱해서 이 바늘 백날 찔러봐야 이게 뼈를 뚫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런 전문가 선생님께서 주사를 놔주실 때는 뭐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혈압이 있거나 당뇨 있는 사람도 폴로 주사 가능할까요? 포도당 때문에 나온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저도 최근에 이제 제일 최근에 있었던 이제 저희 연수 강좌라든지 이런 데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거의 영향이 네, 없다. 왜냐하면은 당뇨가 있어도. 실제 놓는 용량이 저희 포도당이 한 12.5%에서 한 17% 사이 네. 그 정도에 되는 농량. 고농도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 고농도지만 실제 양이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미량을 예. 주입하죠. 그러니까 이 정도 양이면은 우리 실제 당뇨 있으신 분들한테 영향을 미칠 정도로 높은 용량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비온 스카이님께서 4, 5번 협착증으로 내시경 수술을 받은 지 2개월 되었습니다. 그런데 천추 1번도 협착증이 있다고 하여 지금 이곳에 다른 통증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2개월 만에 양방향 내시경 수술을 또 받아도 되는지요? 제가 답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4번, 5번에 내시경 수술을 받으셨는데 그 밑에 5번 천추 1번에 이제 남아있는 병변이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아마 처음에 이제 병변이 두 군데가 있었는데 증상을 보니까 4번, 5번에서 유발되는 증상이어서 여기를 먼저 수술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증상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4번, 5번의 병변이 해결되니까 이전에 있던 증상은 좋아졌는데 남아있던 병변, 5번, 천추 1번에서 증상을 일으켜서 통증을 있으신 것 같은데
주사 치료나 여러 가지 그런 비수술 치료를 해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남아있는 병변에 의한 통증으로 고통받고 통증 때문에 내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다 그러시다면은 뭐 그 밑에 마디를 추가적으로 내시경 수술을 받으시는 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2달이나 지나셨으면. 그래서 이 내시경이라는 게 전신 마취하고 뭐 째고 하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마취과 원장님께서 안전하게 부분 마취로 다 해주신 상태에서 저는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 구멍만 뚫어서 하기 때문에 인전 마디를 2달 이내에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뭐 전혀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쵸? 네, 그렇죠. 수술에 관련된 질문이었고요. 엔젤님께서 원장님 발목이 접혀지면서 금이 갔다면 기부스에서 6주 정도 있어야 된다는데 이때 조금 더 걸으면 안 되나요? 그리고 6주 지나면 평상시처럼 걸을 수 있는지요? 이거는 사실 골절 질문이신 것 같기는 해요. 저희가 주사랑 맞지는 않는 것 같은데 혹시 그 골절이 있을 정도의 외상인 경우에 네. 그 주변에 이제 관절이 안 좋아서 예. 인대 증식 치료를 하는 거는 별 문제는 안 되겠죠? 일단은 근데 이거는 치료하기 전에 먼저 골절된 부분에 먼저 치료를 하고 네. 그리고 나서 이후의 경과를 보면서 치료하는 게 사실 원칙적으로도 조금 더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게 하려면은 골절을 돼 있었으면은 분명히 이제 부목을 된다든지 해서 고정을 시켜 놓은 상태일 건데 네. 그거를 인위적으로 풀어가지고 치료를 하면서 혹시나라도 불규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야기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정형외과적인 치료를 먼저 그렇죠. 받으시고 네. 그 이후에 남아있는 부분이라든지 네. 잔존하는 문제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먼저 다 그 이후에 해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벌써 그 시간이 50분 가까이 돼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하고 네.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팅이님께서 척추 협착증이라고 해서 신경 차단술 주사 5번 맞았는데 치료가 되는 건가요? 왜 이렇게 질문이 올랐어요? 주사를 맞고 5번을 맞았는데 해결이 되는 건가요? 이거는 협착증이 해결이 되냐고 이렇게 여쭤보셨어요. 협착증이 해결이 네. 되냐? 협착증은 이제 원인이 디스크라든지 혹은 뒤에 자랐던 후종 인대 부분이 자라서 그게 눌러가지고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주사 치료로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황색인대가 없어지진 않잖아요. 네, 그렇죠. 네. 다만 우리가 거기에 약물 치료를 함으로써 이제 거기에 있는 부종, 이제 쓰면서 부족한 그 부어 있는 그 민감도를 낮추고 붓기를 가라앉히면서 공간을 넓혀주고 염증을 제거해주면서 일시적으로 이제 그걸 다시 또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네.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유착 박리제를 써가지고 이제 유착되어 있는 부분을 조금씩 풀어줘가지고 네. 움직임을 좀 더 개선시켜주는 그런 효과는 네. 있는데 이것이 계속 어느 정도 내가 주사를 맞고 또 한동안 많이 쓸 수 있다. 그렇게 하자면은 조금 굳이 수술보다는 주사 치료를 조금 더 고려를 해볼 수 있겠지만 근데 그렇게 해도 반응이 너무 떨어진다. 여기 반응이 없다. 그렇다면은 주사 치료보다는 그 다음 차원의 치료라든지 혹은 뭐 내시경 수술 같은 것들을 고려를 해서 근본적인 물리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저는 좀 더 네, 옳은 맞습니다.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협착증이 있다 하더라도 주사 치료만으로도 통증이 좋아진다면 당연히 그 상태에서 치료를 종결해도 됩니다만 근본 치료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증상이 발생하거나 보이기 많이 힘들다면 내시경 같은 근본 치료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2시간 연속으로 원장님 네. 같이 했는데 어떻게 전달하고 싶은 말씀을 잘 전달하셨나요? 제가 이거 표현하는 것들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제가 뭐 청취자 여러분들께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 의사가 잘 전달됐는지 조금 아쉬운 점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모쪼록 조금이라도 본인 시청자분들의 건강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조회수가 최고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연수병원에서 나간 거에서. 그래서 원장님 덕이 아주 크다고 저는 보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저희가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